자, 이제 11번 이어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안내를 따라서 잘 따라와 주면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 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대단원 전체에 대한 복습 하나만 하고 갑시다. 앞으로 계속 어떤 선택 또는 순열 이런 것과 관련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계속 풀 텐데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 기준에 따라서 이 네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연습을 자주 해라 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먼저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순서가 중요한 순열인지 아니면 순서가 의미가 없는 조합인지 그냥 선택만 하는 건지 구별을 잘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복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즉 중복이 허락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인지를 잘 구별을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해당하는 문제가 이 4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순서가 중요한, 즉 일렬로 쭉 나열하는 그 순서가 의미가 있으면서 중복을 허락하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중복 순열이죠. 기호로는 n-r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쭉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구할 때는 n의 r제곱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지만 순서가 의미 없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이면은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HR 이렇게 쓰고, 실제 구할 때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은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NPR. 아마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뭐 거의 1학년 거니까 잘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 NCR. 이상하게 조합은 또 잘 나오죠. 근데 물론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를 잘 보아야 된다. 자, 그걸 아는 상태에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4병의 음료수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3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하나의 팁은 서로 다른 4병의 음료수, 뭐 서로 다른 3개의 사탕, 뭐 이런 게 등장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확통을 잘하면 그냥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아직 내가 좀 초보자다 또는 문제를 실수를 많이 한다 하면은 서로 다른 이 나오는 개체는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게 헷갈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확통을 선생님이 뭐 당연히 초보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선생님조차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A, B, C, D 이름을 붙이고 시작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습관이죠. 추천하는 습관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상자 역시 뭐 알파벳 종류를 달리해서 이렇게 A, B, C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을 먼저 풀어볼 텐데,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지금 이 모든 방법의 수는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81가지나 나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모든 걸 일일이 셀 수는 없죠. 그래서 이 81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상황을 아무거나 하나만 대표적 예시로 뽑아가지고 그림이나 어떤 상황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대충 아무거나 하나만 가정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A라는 스몰 A라는 상자가 있고 뭐 스몰 B라는 상자가 있고 스몰 C라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서로 다른 4병의 음료수 A, B, CD를 넣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또는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아무렇게나 뭐 하나만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의 예시죠. 자, 이렇게 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선택의 상황으로 조금 간소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음료수병 A는 스몰 A라는 상자를 선택을 했고 음료수병 B는 스몰 B라는 상자를 선택을 했고 음료수병 C도 스몰 B라는 상자를 선택을 했고
음료수병 D는 스몰 c라는 상자를 선택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스몰 A, B, C 중에서 아무거나 지금 4개를 선택을 해서 일렬로 쭉 나열만 하면 나열한 순서대로 첫 번째 거는 음료수병 A가 들어간 상자, 두 번째 거는 B가 들어간 상자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중복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한 다음에 한 줄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까지 문제 풀었으면 요 위의 상황은 필요 없고 요것만 구하면 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을 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 중복순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3파이 4. 자, 중복순열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교과서는 13쪽에 보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아마 12쪽, 13쪽에 있을 겁니다. n파이 r은 n의 r제곱 이렇게 구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 총 경우의 수는 8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이 아니라 똑같이 생긴, 즉 구별이 가지 않는, 여러분 음료수병으로 치면은 똑같이 생긴 코카콜라 캔 4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는 서로 이름을 4개를 달리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면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름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상자를 이 4개의 병을 똑같이 넣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럼 상자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자이기 때문에 역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고, 이 2번 문제 역시 그냥 바로 이 문제는 사실은 바로 보자마자 3H4 하고 식이 떠올라야 맞지만 그게 어려우면 역시 그림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아무거나 하나만 표현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 역시 서로 다른 3개의 상자가 있고 A라는 상자, B라는 상자, C라는 상자가 있고, 자, 이 안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서로 구별이 가지 않는 똑같이 생긴 4병의 음료수를 집어넣는 건데, 예를 들면은 A에 하나, B에 하나, C에 똑같은 게 2개가 들어갔다. 이런 게 지금 내가 구하는 상황이죠. 아니면은 이렇게 된 상황이거나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예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또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또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스몰 a라는 상자가 2번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스몰 b라는 게 1번 선택됐고, 그 다음 스몰 c라는 게 또 1번 선택이 된 이러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쌤이 흐트러 놨냐면은 지금은 A, B, C, D 요런 것들의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쌤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담아놓는 모양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구하는 상황은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다른 3개 A, B, C 중에서 역시 중복을 허락을 해서 아무거나 4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조합이고 3H4가 됩니다. 자, 중복조합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 교과서는 17쪽에서 18쪽쯤에 있을 겁니다.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C, R 이렇게 구했었죠. 자, 따라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면 2개 더해서 마이너스 1 해준 거니까 6 하고 컴포지션 C에다가 이 4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우리 컴포지션 즉 조합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은 NCR이나 NC하고 여기를 R 대신에 N-R 해준 거나 똑같다는 성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6C4보다는 6C, 6-4
즉 2 이렇게 해주는 게 더 계산하기 편리하겠죠. 해서 나온 답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상황이 중복을 허락하는가,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가 아니면 순서가 의미가 없는 단순 조합인가 구별 잘 하시고, 이 4개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잘 구별을 하시고, 당연히 올해 들어서 처음 배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이 구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두어야겠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 텐데 풀이 방법이 단숨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예시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바구니에 장미가 빨간색, 노란색, 흰 장미가 있고 총 10송이씩 들어있습니다. 즉 총 합해서 30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구니에서 14송이의 장미를 동시에 꺼냈는데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3송이씩은 나오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이때 같은 색깔의 장미는 다행히도 서로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것이다. 자, 이것 역시 한 번에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또는 간단한 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14송이를 골라야 되는데 빨간색, 노란색, 흰색 장미를 기본적으로 3개씩은 골라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은 이 제 3개, 3개, 3개는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것들입니다. 총합하면은 9송이죠. 나는 14송이를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9송이를 이미 뽑았으니까 남은 5송이의 색깔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까지 하는 게 이 보라색 색깔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벌써 좀 지나간 겁니다. 자, 남은 송이 5송이만 결정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위에 기본적으로 깔아둔 것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고, 요 밑에 이제 5송이의 색깔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 예를 들면은 항상 예시를 들라 했죠. 예를 들면은 뭐 빨간색 3개, 노란색 2개, 뭐 노란색 1개, 흰 송이 1개. 한 요 14송이 조합도 내가 구하는 경우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1송이, 2송이, 2송이 이렇게 해도 빨간색 4개, 노란색 5개, 흰 송이 5개 이것도 내가 구하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위에는 가만 냅두고 요 밑에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와 같냐면 이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이 뒤로는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꼭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스스로 고민을 해봤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빨강, 노랑, 흰 이제 서로 다른 3종류의 장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총 5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2개, 노란색을 하나, 흰색을 2개 선택했다. 이런 것이 이제 내가 구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거 보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게 중복 조합이니까 3H5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할 5개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3H5라고 풀 수 있겠죠. 자, 우리 중복 조합은 교과서 17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단순히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NHR이라고 쓰고, 실제 구할 때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표현을 하면은 구해보면 3 더하기 5 마이너스 1 C5니까 7C5 충분히 구할 수 있죠. 또는 이것을 그냥 7C2라고 바꿔 부르면 되겠죠. 이거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이제 조합 NCR은 NC 하고 여기를 N-R 이 수에서 이 수를 뺀 걸로 오른쪽 수를 대체를 해도 되기 때문에 쌤이 지금 2 대신에 7-5를 집어넣은 겁니다. 5 대신에 7-5를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답은 21가지가 있다.
자, 문제를 다 풀고 조금 확통에 좀 이제 능력이나 역량이 좀 있는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열송이라는 게 문제에 쓰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게 크게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9송이를 깔아두면은 나머지 5송이만 결정하면 되는데, 설사 한 색깔에다가 5개를 다 몰아주어도 빨간색이 최대 지금 몇 개 쓰였습니까? 8개밖에 안 쓰였죠. 그래서 넉넉하게 그냥 각 색깔당 10송이씩 있다라고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한 송이당 10송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7송이씩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 이렇게 한 색깔에 8송이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때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참 우연히도 그냥 한쪽에다가 색깔을 몰빵해도 문제가 없게끔 넉넉하게 장미를 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항 정리를 이용한 문제이고, 선생님이 확통반 수업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해본 결과 이항 정리만 나오면 늘 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항 정리는 좀 식이 길어서 손이 좀 아플 뿐이지, 내용 자체가, 물론 내용도 다소 쉬운 건 아니지만 막 머리를 써서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점수 따기는 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항 정리, 우리 교과서 22쪽에 있는 부분을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항 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항이 2개인 어떠한 식을 n제곱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전개를 해야겠어요? 근데 그걸 편리하게 편리하게 그 개수들을 순열과 조합을 이용을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전개할 때는 1단계 개수 먼저 세팅하죠. 식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쌤이 좀 2줄로 적기 위해서 이거 내리겠습니다. 자, 개수는 NC, K 이런 것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왼쪽부터 NC0, NC1, NC2 하고 이제 중간에 많이 건너뛰고, 일반적으로 뭐 NCR이라고 R번째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건너뛰고 뭐 NC 어디까지 맨 마지막으로 N까지 이렇게 개수들을 세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A의 K제곱 그리고 B의 N-K제곱 세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NC0이라는 말은 여기 A를 0개, B를 N개 선택해가지고 곱했다 그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A의 0제곱이 옵니다. 근데 A의 0제곱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쓰겠고, 여기는 A의 1제곱, A의 2제곱, 그러면 R번째는 A의 R제곱.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규칙성을 보시면 됩니다. NC1은 A의 1제곱, NC2는 A의 2제곱, 그러면 NCR은 A의 R제곱을 이렇게 갖겠죠. 마지막으로 A의 N제곱, 이렇게 A의 K제곱을 다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B의 K제곱들을 세팅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A를 0개 선택한 대신 B를 N개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를 A를 1개 선택했으니까 B는 N-1개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요 2개 더한 게 N이 되도록, 이거 2개 더한 게 N이 되도록, 그럼 요거 2개 더해서 N이 돼야 되니까 B의 N-2제곱 될 거고, R번째에도 B의 N-R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맨 마지막에는 B의 0제곱이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3단계 이 모든 항들을 덧셈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식이 A 플러스 B의 N제곱식을 전개한 결과다. 쌤이 설명한다고 좀 길게 했지만 사실은 좀 신속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은 N자리에 4가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일반적인 R번째 항을 보면은 또 알 수 있는 게 A의 R제곱의 개수는 N-R이라는 걸 알 수 있죠. N-R 곱하기 B의 N-R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B의 N-R제곱의 개수를 물으면
ncr 곱하기 a의 r제곱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어떤 문자가 오면은 당연히 그건 개수에 포함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는 왼쪽에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개식에서 당연히 이항 정리가 쓰이고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이 0이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더했을 때 합이 0이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오른쪽에서 이항 정리해서 했다시피 x제곱의 개수는 일단은 4c이라는 조합을 갖겠고 4c이라는 말은 x를 2개, 마이너스 a를 2개 선택했단 말이니까 이 항은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x제곱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x제곱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뒤에 x제곱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x제곱의 개수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x의 개수를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구해 보십시오. 자, 영상 멈추고 스스로 했다는 전제하에 풀이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x의 개수는 4c1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4c1을 갖고 왔다는 말은 x를 1개, 마이너스 a를 3개 갖고 왔다는 말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곱하기 x인데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x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x의 개수입니다. 근데 2개 더하니까 뭐가 됐다? 0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미리 눈치챈 사람들은 알겠지만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4c2 즉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a 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이꼴 0이니까 정리를 하면 6a 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은 0 2a로 묶으면 2a 제곱으로 묶으면 3 마이너스 4a 3 마이너스 2a는 0이 나와서 a는 0 또는 2분의 3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답이 될 수 없고 따라서 a 값은 2분의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4번. 역시 보자마자 사실은 이항계수 성질을 묻는 문제구나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고 여기 오른쪽에 필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앞으로 수능 치는 그날까지 계속 보게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하고 문제풀이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5쪽에서 예제와 문제를 통해서 이항계수의 성질 여러가지 성질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가지 성질들은 하나같이 다 x 플러스 1의 n제곱 식에서 기반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 이항 정리에 따르면 x 플러스 1의 전체 n제곱은 일단 개수가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하고 중간에 많이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는 ncn으로 끝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x의 0제곱부터 x의 n제곱까지 x의 차수를 하나씩 올려가면 되죠. 근데 x의 0제곱은 적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x의 1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여기는 이제 거꾸로 1의 n제곱, 1의 n-1제곱, 1의 n-2제곱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1은 사실 적으나 말하니까 굳이 안 적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을 한 요게 이제 x 플러스 1의 전체 n제곱의 전개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종종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늘 물어보는 걸 뻔하게 물어보는 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게 지금 4개까지 적을 겁니다. 첫 번째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이렇게 NCK들의 단순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여기 이 우변에 X에 무엇을 대입을 해야 이 모양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챘겠지만은 x에 1을 대입을 해야 이 보라색 박스가 이 모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요만큼을 fx라고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x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다. 따라서 이거는 f1이고
그럼 1을 대입하면 여기에 이제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이제 2의 n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는 2의 n제곱이다. 많은 학생들이 요게 2의 n제곱이라는 거 외우는데 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원리를 꼭 이해를 해야 그 밑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응용 버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시 0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것,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nc n 이까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n이 홀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n이 짝수면 플러스로 끝나겠죠. 자, 요건 역시 여기 이 박스에 x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이만큼이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f-1에 같아집니다. 그래서 f-1을 구하면은 여기 괄호 안이 0이 되어서 그냥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응용이 되면은 nc 0부터 하겠습니다. nc 0, nc 2, nc 4 이런 식으로 짝수들에 대해서 nck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밑에 그 전개 과정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동그라미 1번씩을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요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씩을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자, 했을 때 아래 위식을 어떻게 하면 얘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뻔하지만 아래 위식을 그냥 그대로 더해야 홀수가 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구하는 것에 정확히 2배가 남겠죠. 이때 짝수라는 것은 nck 중에 마지막 제일 큰 짝수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2의 n제곱 더하기 0이니까 그냥 2의 n제곱 되겠죠. 내가 구하는 것은 좌변 요만큼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2의 n-1제곱이 되어서 nc 짝수들의 합은 2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홀수들의 합을 물어봅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3번하고 결과가 똑같이 2의 n-1제곱으로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뺀 거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실제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유도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네 가지를 물어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99시 0, 99시 1, 99시 2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정확히 1번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떠올려야겠습니다. 적어보면 99시 0, 99시 1, 99시 2 중간에 좀 많이 생략을 하고 99시 48 플러스 99시 49 플러스 99시 50 플러스 99시 51 플러스 중간에 많이 생략을 하고 99시 97 98 99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nc0 이제 99시 0부터 99시 99까지 다 더한 거는 방금 2의 99제곱이라 했으니까 이 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구하는 거는 정확히 절반입니다. 그죠? 근데 잘 보면은 이 두 개가 서로 값이 같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도 값이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99C2는 또 99C 97하고 또 같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하고 같고 이거는 또 이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식에는 정확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배, 2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구하는 거는 그냥 2의 99승의 전체 몇 배다.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전체 2의 99제곱의 절반인 그냥 2의 98제곱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1번부터 14번까지가 조금 능숙하게 이해가 된 사람만 15번을 풀어보는 게 15번, 16번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기 전에 복습을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최단 경로수를 구하는 문제 복습 한번 해야겠죠. 우리가 교과서 예제에서 배웠던 최단 경로 구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이었냐면은 이렇게 경로가 직사각형 모양의 바둑판 형식일 때 구하는 거를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길에서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그냥 이제 A에서 B까지 가려면 어쨌든 오른쪽으로 두 보 가야 되죠. 두 걸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네 칸을 가야 되죠. 이 화살표들의 순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지만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최단 경로수는 예를 들어서 최단 경로는 뭐 이런 것도 최단 경로죠. 근데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거든요. 그렇듯이 최단 경로가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위로 향하는 화살표 4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2개의 순열과 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수업 시간에 했죠.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배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구하는 방법에 따르면은 요거 총 개수가 6개니까 일단 6 팩토리얼 해준 다음에 중복되는 것 지금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나눠주고 같은 게 4개 있으니까 4 팩토리얼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순열을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최단 경로를 구하라고 하면은 가로 몇 칸, 세로 몇 칸 해가지고 가로 2칸, 세로 4칸이니까 총 합해서 6 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개수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세로 개수의 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빨간색으로 설명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간단하게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 바둑판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 개수는 일단 가로 개수를 세자 4개, 세로 개수를 세자 3개.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7팩 나누기 4팩, 3팩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게 바로바로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일단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확히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보면 그냥 이거를 내가 자신 있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 세로가 3칸이고 가로가 5칸이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길 최단 경로수에서 저 찝찝한 파란색 여기 있죠. 이걸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여기를 어떻게든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간단하죠. 8팩 나누기 3팩 5팩이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을 지나가려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뭐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뭐 여기를 지나가도 파란색을 밟고 지나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파란색을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점을 항상 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그냥 뭐냐니까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빨간색을 깨닫고 나면은 문제풀이가 훨씬 쉽습니다. 왜? 지금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요거기 때문에 그냥 이 경우의 수는 그냥 요거 경우의 수하고 똑같죠.
4팩 나누기 3팩 1팩 곱하기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은 8팩 나누기 3팩 5팩에서 마이너스 4팩 나누기 3팩 1팩. 여러분 계산을 스스로 하시면 계산한 결과는 그냥 5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1 때 배웠던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또 정확히 뭘 빼야 될지 잘 감이 안 온다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원래 도로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럼 당연히 지금 이 모양은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사각형 모양의 여러 길의 합으로 표현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길을 아무렇게나 한번 표현해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러한 길은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죠? 또는 이 점을 안 지나는 길을 아무거나 한번 표현해 봅니다. 이런 거 내지는 뭐 요런 거 또 항상 지나야 되는 점이 이제 요런 점을 지나야 되죠. 이 점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요 길을 이렇게 왼쪽에 보라색 점을 지나는 길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보라색 점 선생님이 C1이라고 할 텐데 C1을 안 지나면서 또 반드시 지나는 점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패턴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남은 길 중에서 C1, C2 모두 안 지나는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 점을 지나게 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방법으로 C라는 점을 찾을 때 보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한다는 걸 알면은 찾기가 좀 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것들은 모두 C1을 지난다면은 C2, C3는 안 지납니다. C2를 지난다면은 C1, C3는 안 지납니다. C3를 지난다면은 C2, C1을 지날 일이 없습니다. 즉, 이 세 사건은 모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라서 A에서 C1 거쳐서 B까지 가는 사건과 A, C2, B 이렇게 가는 사건과 A, C3, B 이렇게 가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라서 그냥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쉽습니다. A에서 C1, B 이렇게 거쳐가는 경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의 수 4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곱하기 여기 경우의 수 4팩 나누기 3팩 1팩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되고 플러스 요것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A부터 C2까지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C2에서 B까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팩 나누기 3팩 1팩 곱하기 4팩 나누기 2팩 2팩 다음 플러스 여기는 또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봤다는 전제하에 선생님 수업하겠습니다. 자, A부터 C3까지는 즉 경우의 수리 하나밖에 없고 C3에서 B까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1 곱하기 4팩 나누기 3팩 1팩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을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계산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답은 5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내가 구하기 쉬운 모양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거를 빼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점을 찍어 놓고 이 세 개를 다 더하든지 여러분 편한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고 1, 2, 3, 4, 5가 적힌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아예 5개밖에 등장하지 않는 수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어느 상자에도 상자도 이름을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상자니까 뭐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말이 조금 어려운데 많아도 12가 되도록 하라는 뜻이죠. 다 더해도 12, 최대 12가 되도록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만은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애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개체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공이 뭐 6개, 7개, 10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관찰하다 보면 문제풀이가 꽤 보이는 편입니다. 이거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풀이 방법이 한눈에 안 떠오르면 그냥 상자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 공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한쪽에다가 최대 12개가 되도록. 그럼 일단 5, 4, 3, 2, 1 다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합이 15라서 당연히 여기에 위배되죠. 그럼 하나만 옮겨보세요. 그럼 얘는 9 더하기 4, 9 더하기 5니까 14 여전히 오버되죠? 그러면 하나 더 옮겨보세요. 그러면은 9 더하기 3이니까 드디어 12 되죠? 최대 2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한 상자에 5, 4, 3 들어가고 나머지에 2, 1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 2, 1을 또 한 대 모아도 되잖아. 그죠? 일단 상자 이름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감을 잡기가 좀 쉽습니다. 최대 11했지 12보다 훨씬 작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이라고 했는데 지금 12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13 이상이 되는 경우를 구해서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 빼주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에서 그걸 뺄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5, 4, 3, 2, 1 다 집어넣고 빈 상자 2개. 이게 이제 내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하나만 옮겨보겠습니다. 5, 4, 3, 2 그대로 두고 1 하나만 옮겨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5, 4, 3 하고 이번에는 1을 놓고 2만 빼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왜? 이거 다 더하니까 여전히 14라서 13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5, 4, 3 해보는 순간 여기 1, 2야 뭐 어떻게 들어가든 5, 4, 3 하는 순간 이거는 합이 12라서 제외해야 될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제외해야 될 거는 그냥 위에 3개가 끝입니다. 요것만 제외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요거는 그냥 한 상자에다가 5, 4, 3, 2, 1 공을 다 집어넣는 거니까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5, 4, 3, 2, 1 5개 공을 여기 A에 집어넣거나 여기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기 집어넣거나 3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5, 4, 3, 2가 들어갈 상자 하나, 그 다음으로 1이 들어갈 상자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그냥 상자 A, B, C의 순열과 같죠. 따라서 3팩이니까 6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6가지죠. 그래서 제외해야 될 거는 3가지, 6가지, 6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내가 구하는 것은 전체 경우에서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를 뺄 건데, 전체라는 말은 그냥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집어넣는 경우니까 이제 서로 다른 상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을 해서 순열. 식을 좀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빼기. 요 합이 13 이상 되는 거는 방금 3 더하기 6 더하기 6이라고 방금 구했죠. 이렇게 빼줄 겁니다. 자, 그럼 요만큼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을 나열하는 거는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3의 5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뒤에 거는 계산하니까 15 되니까 계산하면은 243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내가 총 구하는 경우의 수는 228가지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합이 15다 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z가 모두 홀수인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 19쪽에서 관련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어떤 방정식에 여러 문자가 등장하는 방정식에 음수가 아닌 정수, 즉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정식을 x 플러스 z, y 플러스 z는 뭐 a라고 하면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항이 뭐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냥 3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음이 아닌 정수해를 물어보면은 그냥 이거는 여기 개수가 지금 3개고 여기 숫자가 a니까 이 개수는 그냥 3ha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이유는 교과서 19쪽에서 했으니까 그냥 스스로 복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변형된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밑에 이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음이 아닌 정수에, 이제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은 0부터 시작한 정수를 다 포함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연수 혹은 양의 정수해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x, y, z가 모두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이런 값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x를 x 다시 플러스 1로 표현합니다. y를 y 다시 플러스 1로 표현합니다. z를 z 다시 1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음이 아닌 정수 문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에 대입을 합니다. 하면은 이 식은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x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z 다시 플러스 1 이꼴 a가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하고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음이 아닌 정수해. 그러니까 요거는 경우의 수가 3ha-3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걸 우리 교과서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에만 물어보느냐? 그렇지 않고 x, y, z가 모두 홀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해의 개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때는 위에 파란색 글씨처럼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이제 하면 되는데 x를 2x 다시 플러스 1 선생님이 이제 입에 붙지 않아서 다시란 말 대신에 프라임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y는 2y 프라임 플러스 1 z는 2z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고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선생님 결과만 적을게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합이 처리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해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는 그냥 3h 요 숫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막 간단하게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짝수 자연수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x를 2x 이때 2x 보자. 요렇게 이게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게끔 여러분이 잘 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타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왼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홀수 양의 정수에 즉 1, 3, 5 이런 것만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x를 2x 프라임 플러스 1로 고치겠고 y를 2y 프라임 플러스 1로 고치겠고
z를 2z 프라임 플러스 1로 고쳐서 이 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음이 아닌 정수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식에는 정리가 다 된 식에는 얘들은 남겠죠. 자, 그럼 이 식은 이제 x 자리에 2x 프라임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y 대신에 플러스 z 대신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서 3을 빼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오는 3개의 문자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요거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3H6이 답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8C2가 되어서 답은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세련되게 자연수를 물어보거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려면은 이렇게 식을 둬야겠구나. 이렇게 식을 둬야겠구나. 이렇게 식을 둬야겠구나. 그거를 파악을 하는 문제 좀 복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